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더 탐사 덕분에 저희도 쉴 날이 없네요. 네. 근데 요새 계속 예고편만 방송하시는 것 같아. 본격적으로 안 하고 늘 이렇게 변죽만 올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좀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아직도.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자꾸 욕심내지 마셔라. 스타일대로 하셔라. 아유, 소문에 의하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진구 형도 덜 탐사를 보고 예, 정리를 하신다고. 소문입니다, 소문. 네. 그래서 낭낭. 네, 예. 오늘도 이제 전두환과 금산사라고 하는 일종의 제목으로 방송이 2시간 넘게 나갔는데 놀랍게도 전두환이 안 나와요. 네. 놀랍게. 네. 전두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전두환 여동생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스님이 막판에 나오고 끝납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네, 스님은 다음 주에 뭐 일주일 이렇게 내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네.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무슨 그 여행 다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 네, 너무 잔잔하고 너무 슬로 템포로 보여주셔. 운전해서 가는 길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브이로그처럼. 세상에나. 네. 네. 자, 간단히 정리하자고 하면 백월산에 금선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30년 전에 지어진 절인데요. 2015년까지도 공사 중인 절이고 아직도 신도들이나 승려들을 받지 않는 30년째 짓고 있는 절인데 이게 6만 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넓이에다가 거기다가 그 관련된 건물들의 사이즈가 우람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앞에 무슨 입간판도 없어요. 네. 무슨 사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 그 산속에 있는 이 절을 안내해주는 아무런 입간판을 세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이상한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식이냐? 이게 전통 사찰이냐? 아니면 이게 무슨 사찰을 빙자한 그냥 한옥 형태의 혼합 건물이냐고 볼 만큼 절이라고 보기에는 규모는 큰데 안에 있는 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참 이상한 절이에요. 왕릉도 아니고. 근데 이게 가장 그 솔초적으로 보면 원래 절이라고 하는 게 극락정토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라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일주문이라고 예, 해가지고. 일주문을 따라서 선항상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대웅전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뭐 그 제일 위에 올라가지 가면 뭐 이제 탑으로 마무리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쭉 이 일반적인 사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건 그게 전혀 없어요. 어디 나라 거야? 이거? 네, 그래서 정체불명의 절인데다가 뭐 이런 그 사천왕상 같은 것도 절 입구에 있는 게 아니라 절 중간에 위치를 해 있는 거고 여기. 예, 절의 방향도 이게 건물의 방향도 특별하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극락정토로 가는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졌냐고 물어봤더니 주지 스님이 금강경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데 나 금강경 다 여러 번 읽어서 나 금강경 내용을 아는데 도대체 경전님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아무튼 희한해. 그래서 건설을 주지스님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주지스님은 나이가 67세지만 이게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이 주지스님이 이 땅을 취득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는 37살이었다는 거지. 와, 6만 평을 절을 짓는다고. 근데 그에 관련된 어떠한 외부적인 뭐 시주를 받았다든지 이거를 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자기 돈으로 지은 절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자되는지를 모르는데 여기에 돈을 댄 사람이 전두환 씨의 여동생이고 전두환 씨도 자주 왔다 갔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은 조계종의 소속이긴 합니다만 개인 사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조계종도 아니더만. 근데 소속은 조계종이야. 절 자체의 호적은 조계종인데 이 사람들은 총지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근데 총지종은 여러분이 잘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총지정을 사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삼국시대 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문무왕 때 당에서 해통이라고 하는 분이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이른바 밀교를 배워갖고 왔고 이분이 말하자면 시조가 돼요. 개조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이 총지종을 열었던 분인데 이게 밀교 계열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밀교 계열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밀교와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굉장히 혼합돼서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우리는 소승불교로 나오게 되는 거고 대승불교를 했던 사찰들은 종파들은 대부분 많이 일본이나 주변 국가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아시아 전체에 있는 국가들 중에 우리처럼 소승불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인의 수도를 통해 갖고 득도를 하는 계열로 이 소승불교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아니에요.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얘기한 건가요? 네, 네. 우리나라가 대승불교. 우리나라가 대승불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가 나머지는 다 다 소승불교. 소승불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일 먼저 넘어간 곳이 스리랑카 쪽이었는데 그쪽도 완벽한 소승불교고요. 동남아 쪽은 거의 다 네.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총지종이라고 하는 걸 가장 여러분이 쉽게 보시려면 아수라 같은 옛날 티베트 불교나 수도승이나 밀교와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종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총지종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수인을 보면 됩니다. 수인. 이거예요. 이거. 손가락을 세우고 위에 이거를 붙이는, 이렇게 주먹을 얹어 붙이는, 이게 이제 총지종의 수인인 거거든. 그래서 이 총지종은 기본적으로 도심 속의 불교의 생활화를 근본으로 합니다. 아니 죄송한데 네. 지금 그 말이 틀린 게 뭐냐면 이 수인은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게 수인이에요. 총지종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비로자나 불은 총지종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쓰는데 네. 총지종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총지종이 그 서민들, 그러니까 시민들 속에 가치 있는 불교를 하기 때문에 이 본산인 총리사도 강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불교의 어떤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교포하고 만날 수 있는 곳에 절을 짓거든요. 근데 이런 깊은 산 속에 짓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지은다고 하더라도 원래 총지종이 추구하고자 하는 형식이라든지 생활라든지 이러한 형식들을 전혀 무시하고 지은, 사실상 절이라고 하지만 절이 아닌 건축물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주 보살로 모시는 게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나 관세음 보살이 아니라 지장 보살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식 밀교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절의 형태가 워낙 특이한 데다가 외부적인 손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승들을 안 거느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30년째 공사 중인 베일에 쌓인 절이 있다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두환 씨의 여동생이 여기다 돈을 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게 전두환 씨의 비자금하고 연결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다는 게 덧담사의 아무튼 제일 먼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본당 안에 등에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 오는 데인데 저기에 이름을 다룬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주광덕, 최재성, 정세균 전 장관, 정세균 의원, 멀리까지도 갔네요. 주호영, 조응천, 홍만표, 그 다음에 성신양회는 건진이죠.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 주례한 사람, 그다음에 홍경식, 이 사람도 검사였다 그러고, 태영건설 간부 이름도 있다 이러고, 아무튼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인은 받지도 않은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기를 가가지고 저런 데다가 등에 이름을 달았을까라는 것도 웃긴 거죠. 물론 저 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다 할 수도 있겠죠. 글쓰는 뭐 문재인도 달고 김대중도 달고 전두환 달아야죠. 전두환도 달고 빌 게이츠도 달고 마음대로 달 수 있는데 아마 저건 실제로 와갖고 방문했던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비자금 출처로, 비자금의 일종의 저수지로 보는데 제가 이제 좀 그 보기에 그런 건 일단 저기 땅이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근저당 설정이 지역이 아닌 이 보훈농협과 산림조합이 1, 2차에 걸쳐가지고 저기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에 저 구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땅의 그 재산권은 이 일종의 이제 그 근저당 설정을 통해 가지고 막혀 있는 상태인 거고. 충청북도 보은. 네. 음. 보훈하면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보훈의 지역구 국회의원. 네. 보훈이면은 박덕흠이죠. 덕흠이구나. 네. 네, 보훈옥천 영동계산이 박덕흠인데 덕흠이. 우연일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시골에 있는 전혀 상관없이 먼 곳에 있는 절에 이 땅을 잡고 12억이라고 하는 12억이라고 하는 현찰을 융통해 준 데가 덕흠인의 지역구에 있는 농협과 산림조합이었다. 그래서 왜 거기서 했냐 그랬더니 신도가 소개해서 했다. 지역 동네에 있는 산도 많고 대출도 많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야. 우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까지 와서. 네, 그래서 어찌 됐거나 그런 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50대가 넘는 CCTV가 있다고 하는데 뭘 감시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거주 공간은 매우 화려해. 그러니까 막 안락의자부터 시작해갖고 없는 게 없이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놓은 내부 공간이 있으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창고 같은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거죠. 구조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도량이 아니라 불교의 도량이 아니라 어떤 도량을 위장한 특별한 목적의 건축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탑 이런 것도 뭐 전혀 없죠. 약간 불상도 없고 이상한 식으로 돌 쌓아가지고 뭐 만든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탑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의 배치가 왜냐하면 절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이 불교의 어떤 도리를 설명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저기 큰 얼굴을 그 조성을 해갖고 만들어놨어요. 물론 이제 저게 무슨 이제 보살이라고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 얼굴일까? 네. 난 진짜 이런 절은 처음 봐가지고. 이건 난 처음 봤어. 아니 이건 무슨 여기 파면 뭐 돈 가방 나오는 거 아니야? 뭐 화성이 인면함도 아니고 저걸 저렇게 조성을 했는데 여기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돈 상자 있는 거 아니에요? 김치국이 있겠지 설마 돈 상자가 있겠어? 근데 저런 그 구조물을 갖고 있는 저를 본 적이 없어요. 모아이도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기에 뭐 다 머리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떤 그 쿠데타를 했던 독재자의 얼굴이 나는 이상하게 연상이 되더라고 보니까. 이상해. 자꾸 보니까 그러네요. 네. 희한해. 저기 선글라스만 끼워놨으면 확실했을 텐데. 네, 아무튼 이러한 특이한 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묻혀져 있느냐는 사실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지역에 있는 땅이 이렇게 비싼 땅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엄청난 시주나 헌금이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인 쪽으로 이런 데다가 돈을 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희가 일종의 어떤 금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도저히 보관할 수 없는 본인의 어떤 수장품이라든지 뭐 채권 같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여기에 돈 세탁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이 절에 엄청나게 신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 그 안에서 이제
그 받았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돈 세탁을 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그것도 뭐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30년 동안 활용을 못 한 거거든요. 홍보도 전혀 안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용을 했으면 이거는 비자금의 저수지보다는 일종의 창고로 숨겨진 비밀 창고로 운영하기 위해 이걸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CCTV 50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공개되면은 이거 돈 캐러 가는 사람들 생기냐. 저 콧구멍 파러 가는 사람 생기 안 되네. 근데 여러분 신만이 생겨, 신만이. CCTV가 50개, CCTV가 50개. 예, 입구에서부터 여러분 다 걸려요. 예. 그리고 저 돌건물 내가 보기엔 저기가 창고 같은데 저 돌건물에 어떤 두께나 위험을 보세요. 저걸 어떻게 들어가서 훔칠 거야? 저 폭탄을 설치해도 폭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용도가 어느 정도 처음에 기획했던 용도를 못 써서 폐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36세, 7세에 이 거대한 불사를 일으키시고 30년 동안 종신주지를 하고 계신 종신주지. 예, 왜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바뀌셨으니까 혼자 있나? 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 밥 해주는 보살님이나 이런 분 말고 저 6만 평의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아니 원래 저 정도 급의 사찰이면은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저 거거든요. 규모라면. 네, 원래는. 네.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뭐가 수상해도 수상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갖다 들이댈 게 없어. 아직도 공사 중이라 오픈 안 했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 그쵸. 자기 여러분 오픈? CCTV 해킹해가지고 일단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요즘 너무 범죄 영화를 많이 보셨어. 그리고 저 안에 무슨 뭐 숨겨놓은 금괴 몇백 톤이나 뭐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채권 이런 게 있다. 뭐 아니면 5만 원짜리 다발이 막 딱 열면 비밀 카지노에 나온 영화의 장면처럼 쫙 쌓여 있다.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난 있을 것 어떤 같아. 소리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 저기는. 아니, 진짜 여기 이제 끝난 거야? 그 나 여기 정도로- 지하실에 있을 것 같아. 있기는 있는데 이미 이제 방송 탔으니까 딴 데로 또 그거 빼돌렸어요? 다 옮겼지. 이미 옮겼다. 언제 그래서- 옮겼을까? 지하실에 있겠죠 뭔가. 아마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예. 네. 왜냐면 이걸 숨기려고 생각을 했으면 물건이 있으면 CCTV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경호원을 뒀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잠궈 놓기만 하면 되잖아 사실은. 자물쇠만 잘 채워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저기 외딴 데 있으면 작정하고 털러 가면 한 방에 털리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그 용도로 기획을 했으나 못 썼다고 의심을 하는데 혹시도 모르지 타보면 있을지도. 그러니까 나는 있을 것 같아. 인터넷 대교 이런 것처럼. 압수수색 하면 삽 들고 가야 돼. 저거 사고 원전 아파트 두장 들어갖고 가야 돼.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 군사위성을 띄워갖고 미국 군사위성을 띄워갖고 지하 그 지하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막 이 밑으로 복잡한 벙커 그러니까 같은 뭐가 게 있을 있고 거야. 뭐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의심해 볼 만한 건데 과연 그렇게 쓸만한 저기가 있을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주지스님을 만나서 주지스님 돈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2편에서 한다고 어제 끊어졌다는 거지. 다음 주에. 네, 그래서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이제 승려가 되시기 전에 속가에 어디에서 이제 뭐 어떤 성이고 어디서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부분 몇 가지만 파보면 금방금방 연결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신상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만나는 장면은 다음 편으로 미뤘다라는 점에서 어제는 사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낚시다. 예고편이다. 따라서 이제 본편을 더 기다려야 되겠죠. 특히 4, 5세기 체험관 있었잖아요. 어제. 거기 있을 것 같아. 너도 그 생각했지? 딱 왜냐면 그건 다음에 이렇게 딱 말하는데 그걸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건 다음에 보여준다 이러길래
저건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언제나 저 은밀한 수장고 역할을 할 금선삼. 일단 중요한 거는요. 이 절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석연찮음보다도 이 절을 찾아오고 있는 이른바 현 정부의 실세들 내지는 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 시골까지 이 산골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지를 만나고 갔을 건가라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럼 저 주지가 지금으로 치면은 천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종의 창고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아니 천공의 아니, 역할은 뭐 아니야? 물어보고 오는 역할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뭐 얘기로는 몇 조 원대의 비자금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80년대 당시에도. 그 당시에 몇 조 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몇십 조에 달하는 가치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재산들을 가지고 일종의 지역이나 아니면 유력한 정치인들한테 일종의 뭐 뇌물 내지는 뭐 연결고리를 가지지 않았겠느냐는 건데 나는 제일 의외의 인물이 조응천이었다니까. 조응천. 뭐 나양 근데 저기 좋으니까 검사들 뭐 최재성, 조응천 이런 지역구긴 애들이 한데 저기를 간다? 저기에서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어디 절에서 스님이 아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스님인데 한번 오시랍니다 라고 보좌가 얘기를 했어. 그거 어디 있는데? 산속에요. 그 신도 몇 명이나 있는데 없어요. 아직 오픈 안 해서. 근데도 간다고? 그러니까. 얻을 게 없잖아. 예를 들어 이제 큰 사찰이나 교회는 당연히 신자들이 종교를 있으니까. 초월해서 갑니다. 일단 가서 얼굴 들이밀고 도와주십시오 인사하러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데도 아니에요. 지금 뭐 확정돼 있는 신사들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를 유력 정치인들이 가는 뻔하지. 전두환이가 지었답니다. 이러면 가는 거지. 아니지. 전두환도 왔다고 그 그러던데. 뒤에 전두환이 지었는데요. 거기 가면 사탕을 준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사탕. 뭔 사탕? 사탕? 아니, 그럼 뭐라 그래? 엿을 준다 그래? 뭐 아무튼 주는 게 있으니까 갔겠지? 엿을 준다고? 뭐라도 받아 먹으려고 갔겠지? 그렇겠죠. 안 그러면 바쁜 정치인이 저기 가가지고 한 표 주세요 하고 주지스님 저 나중에 나오시면 하나 찍어주세요 하려고 갔겠어? 분명히 뭔가 정치적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조금 좀 오프닝이긴 기대해. 하지만 이게 이제 약간 우리 더 탐사도 발전한 거야. 한꺼번에 다 안 터뜨리고 시리즈로 가고 있어. 자, 이렇게 네. 딱 던졌을 때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잖아. 보이잖아.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저것도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지금 일단 어제 이름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정세균도 나왔고, 최재성도 근데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할지, 왜 거기를 갔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네. 뭐 동명이인이라 하겠죠. 어? 동명이인이라 하겠지. 뭐. 아니면 절에서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임의적으로 써서 올린 거다. 주지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그러면 고발해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포크레인. 알겠어요. 이게 동명이인이라는 거 알겠어요. 정세균 그렇게- 심지어 거기서 머물기까지 그러니까. 됐어요. 기사로 났어. 기독교 신자라면서요. 기독교 신자도 원래 절에 안 가지 않아요? 기독교 교회에서는 스테이를 안 해주잖아. 템플 예? 스테이처럼. 그러니까 처치 스테이를 안 해주잖아.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들은 절에 안 가거든요. 근데 불교 신자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예, 아무튼 알겠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해명해요. 우리는 찰싹같이 니들이 이 새끼들 꾸리꾸리 할 줄 알았다라고 뭐 어차피 알아들을게요. 이제 예. 뭐 정치는 못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로 앞으로 또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파나가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고다리 하나만 잡으면, 그러니까 채권 하나만 확실하게 번호 나오면 그거 추적해갖고 거기에 연결된 계좌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검찰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검찰총장들이 그렇게 여기를 들락날락 거렸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기가 그렇게 이름난 창고라면서요. 네. 제가 조용히 입 닫겠습니다. 저희 집 주소 여기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로 사탕 세트를 보내주는 이런 거를 그냥 드라마에서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사탕이라는 단어가 사실 약간 마약의 은어잖아요.
그래, 알았으면 엿이라고 할게. 엿이 나은 것 예, 같아. 엿먹이자. 예, 엿을 한 박스씩 집으로 보내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 찾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더 탐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정치권에 있었던 애들은 그냥 믿고 거르자. 의례껏 그 정치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애들 중에 물들지 않고 빚지지 않은 애 없겠거니 생각하고 의례껏 다 거르자. 예, 우리가 진짜 확인한 사람들 이외에는 정말 다 거르는 게 답이구나. 정말 전혀 그런 빚이 없는 새 사람으로 싹 민주당을 갈아치워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이제 다음번에 주지스님 인터뷰를 좀 더 심도 있게 기다려볼 수 있는, 기대를 갖고 기다려볼 수 있는. 이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너무 봤어. 회당 자르는 게, 악독해.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지.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네, 돼. 다음 주까지 더 탐사 금선사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우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